네. 음. 지금 이제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네. 네. 화면 공유됐죠? KBC 계열 나오죠? 네. 네. 이번 주에는 지금 보시면 보세요. 논산 전주 상승률 1위가 논산, 사상구, 이천, 전주 덕진구, 충주, 원주, 전주 완산구, 창원 진해구, 서산, 강릉,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률은 이천, 제천, 군산, 영도구, 동두천, 포항남구, 부산 동구, 전주 덕진구, 부산 사상구, 운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 부산 사상구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느낌 보이시죠? 그리고 이천도 마찬가지고 외곽 쪽이지만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른 데가 거진 매매 가격이 같이 오르는 느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전히 제가 이걸 한 달 기준으로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지방은 수요 공급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KBC 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C 계열 보시면 서울도 역시 외곽 쪽으로 지금 도봉구가 꾸준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노도강, 금관구 이래가지고 그쪽이 외곽 쪽인데 역시 제일 늦게 올랐는데 또 제일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강서구, 강동구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0.33, 도봉구는 마이너스 0.81까지 빠졌어요. 경북구도 마이너스 0.27. 지방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은 북구가 역시 마이너스 0.28. 근데 해운대구가 마이너스 0.25 빠졌네요. 조금 한번 지켜보고요. 이것도 나중에 그 루키 시계열 보면은 어느 동 어느 아파트가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급매가 거래됐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저희가 부산 지역 조정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가 조정 지역 해제된 곳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대구는 역시 달서구 보시면 마이너스 0.74 전주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제가 달서구에 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대구 역시 정말 많이 빠지고 있고 인천에는 남동구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연수구하고 부평구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 급매물이 거래가 됐는지 요거 체크하시면 인천 연수구나 부평구 쪽에서 좋은 물건을 겟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전의 유성구 마이너스 0.42 굉장히 좋은 데죠. 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울산에 마이너스 0.13, 0.10, 그 다음에 고개광역시 수도권이 지금 0.31로 빠졌네요. 경기도, 와, 수원이 0.89, 아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수원이 영통구가 지금 제일 많이 빠져요. 공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원, 영통구, 팔달구, 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원 진짜 많이 빠지네요. 안양 역시나 공급 많죠. 마이너스 0.58, 0.51, 동안구 0.61, 광명, 네, 이런 거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또 읽으면 나중에 기억이 나요. 남양주도 0.74, 그리고 군포, 의왕, 마이너스 0.54로 다 내려가고 있고, 안성 0.47, 지금 요렇게, 진짜 외곽이 많이 빠지는 거 보이시죠? 하면, 대룡. 근데 조금 신기한 게 보시면, 제주도 이런 데가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죠? 경북 쪽도 안 빠지고 있고, 전북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진시계열로 또 아침에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진시계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매수 시점을 네, 볼 때
네. 지금 KBC 시계열이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제 금매가 나왔을 때 네. 어느 타임에 매수를 하나요? 금매가 나왔을 때 매수한다고요? 금매가 나온 거가 아까 차트에서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네네네. 0.85 뭐 이런 식으로 나왔 네네네. 그러면 내가 적정선을 봤을 때 네.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지 아, 저는 금매 기준. 차트를 보고 네. 차트를 보고 네. 매수 시점을 그러면은 차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내가 사면 좋을까? 이게 쪼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아, 그 가우스 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저희가요, 예전에. 네네. 근데 네네네. 가우스 님 같은 경우에도 네. 매매가가 떨어지고 가격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래량을 보고 네. 거래량이 올라가는 시점에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이제 매치가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음.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음. 예. 그런데 이 차트는 거래량은 안 나오고 매매가만 가격만 나왔거든요. 아, KBC 계열은 전체 동향을 보는 거예요. 음음. KBC 계열로 금매 가격을 언제 산다라고 결정하진 않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루키님 시계를 보면 예. 이제 저희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떨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저희가 추세를 보고 있는데 네. 추세를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싶은 지역이나 지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거래량이 요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네예. 그 거래량이 올라가거나 또 하락이 멈춘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죠. 네. 그 지역에 또 이제 아파트들을 이제 우리가 대장 이렇게 서열을 다 나중에 세울 거예요. 네. 아마 데이터 보면 아실 건데 그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아파트를 또 고를 거잖아요. 네. 그 아파트 고른 거 중에서 최저 갭으로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 근데 음. 그 아파트들이 이제 뭐냐면 좀 대장 아파트거나 대장 옆에 있는 아파트들 중위권 가격인 것 중에서도 이 아파트 일에 최저 갭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원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수업 시간은 아닌데 원래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평소에는 2억 갭이 났는데 어느 날 3천 갭인 거야.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아파트가 대장이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 이 아파트 인생의 갭으로 3천이 다시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음. 판단이 되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예, 고런 거는 나중에 루키 시계열이나 지인 같은 경우에도 매점 갭 차트 나오잖아요. 네. 고걸로 체크를 하면서 금매 가격이고 또 금매니까 더 후려쳐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지금 이제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네. 원래는 지인 시계열 지인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 6개월 데이터로 보면은 강원도, 경북, 전북은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죠. 제주도도. 네. 근데 저는 6개월 데이터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서 3개월 그리고 보시면 색깔 크게 변한 거 없죠. 제주도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1개월 또 빨간색. 역시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강원도나 전북이나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급 위주로 움직인다는 거. 음. 그죠? 요게 좀 보이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지방은 수도권 경기 쪽이 아닌 지방은 수급 위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수급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미리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셔요. 수급 위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20년, 21년, 22년에 없잖아요. 지금 네. 22년도인데 24년도까지 없으니까 전북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강원도. 강원도도 지금 전세하고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화면이 깨져서 보이네. 자, 22년도에서 24년도에 지금 있고 내년에 사도 25년도에 물량이 없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수급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제주도는 없어요. 제가 제주도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제주도 없죠. 음. 네. 그래서 저는 제주도 19년도인가 아무튼 매수했는데 이제 2년 다 돼 가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져요. 전세가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유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KBC 계열 이제 지인 차트에 나오는 것도 강원도만 지금
그죠? 제주도도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4.96으로 되고 있고, 전북도 보시면, 전북은 근데 좀 많이 빠졌네, 맞죠? 요거도 유의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보는 거는 프리미엄 지인에서 지인 시세 증감 이거 보거든요. 저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순위를 40위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40위까지 봐요. 지인 시세 증감에서. 그럼 얘들이 어떻게 순서를 바뀌어 가는지, 강원도, 전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강원도도 지금 외곽이잖아요. 강원도도 원주시가 센터인데 지금 강원도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를 이런 걸 쭉 한번 보세요. 경기도는 이천시. 지금 아까 KBC 계열과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우리는 지금 조금 유의해서 가야 되거든요. 정부 정책상. 그래서 역시나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이 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2번 공유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님 부탁드려요. 네, 수경님. 네, 고맙습니다. 나오나요? 아, 화면이? 네, 이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오케이, 나왔어요. 아, 오늘 아침 신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기사부터 지금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마저 하향 조정이고 값싼 서울 빌라에 몰린다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전국 집값이 하락세인데 빌라가 지금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전국 집값이 하락세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비싸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 사려는 수요가 많이 줄었고 정부가 정비 사업을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통, 모아 등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면서 빌라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그러나 빌라 투자는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력이 약하고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후보지 아니나 10년 이상 된 역세권 빌라를 샀으면 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내 집 마련 필수품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매매가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인데 분양가는 이제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다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관망세로 좀 돌아섰고, 조금 멀리 보고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그 청약통장들은 증여를 하게 되면 금액 회차 가입 기간 그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증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MZ 세대들이 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뭐 어차피 미분양이 증가할 거다. 청약통장이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얼어붙은 경매시장, 시장인데 1억 안팎 소액 투자에는 응찰이 몰리고 있대요. 기사 내용이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응찰수 상위권에 보면은 1억 그 소액 물건들은 꽤 지금 응찰이 몰리고 있다. 대출금리 부담 때문에 1억대 소액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다음 안심전환 대출 이슈가 있었는데요. 흥행이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그 목표액의 5.7%밖에 달성을 못했대요. 그 이유는 가입 문턱이 너무 높았다, 까다로웠다. 주택 가격 4억 이하인데다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고 보금자리론,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거 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가입 문턱이 까다로웠다. 그리고 고정금리 3.7%를 제공한다 했는데 이제 국민들 생각에 어차피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내려갈 건데 고정 3.10%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다. 그다음에 환율 1,400원 넘어가자 기업들 210조 외화 빚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금 환율이 오르면서 굉장히 이자 비용하고 만기 연장 위험에 직면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화 부채가 제일 큰 기업부터 나열하면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대한항공, 배터리 업계들 이런 기업들이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동시 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서 미국이 외교 사상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말씀이고, 그 밑에는 엔저의 관광 빗장 푸는 일본, 우리도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여기 붙여놨는데, 그 토요일 그 기사에 경제학과 교수님 그 칼럼을 보니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면 물가가 오른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가가 오른 이유는 첫 번째는 유동성이 풀렸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유동성은 금리를 올리면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 문제라든지 곡물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제 정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그 부의 인문학이란 책을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남중국해거든요. 남중국해. 여기 바다에 여기 대만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항상 여기 분쟁이 여기서 항상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책 보고 알았는데 여기 서아시아 쪽에서 이 바다를 꼭 건너야지 중국으로 그 에너지 자원들이 이동이 된대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래서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중국은. 여기를 막으면 중국의 혈관을 막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미군들이 거의 다 완전 포진되어 있대요. 포진되어 있고 막자 하면은 바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군사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들이 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긴장 상태고 지금은 중국이 2035년까지 대만을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좀 심한 상태다. 지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지금 완벽히 잡으려면은 뭐 유동성은 금리로 잡을 수 있겠다 치지만 그런 원자재나 곡물 가격은 국제 정세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팬데믹 그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조건들이 달린다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공항에서의 뭐 그런 까다로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가야 되고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 중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지 예전에 이제 팬데믹 이전에 그런 안정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칼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서 마지막 거 한 개. 오늘부터 야구장, 야외 공연장, 여기 마스크 이제 전부 다 벗고 함성 막 지를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브리핑 드린 거 너무 좋다, 맞죠? 네. 네. 화면 네. 너무 좋아요. 공유 중계해 주시고 우리 다음은 칼리 채님.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게 탭이어가지고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네. 네네네. 다행이네. 네. 지금 제가 어제 그 밤에 그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오늘의 명언은 You create your opportunity by asking for them 이라는
해리 핸슨이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요. You create your opportunities 하면 너는 당신의 기회를 만든다. By asking for them. 그것들을 요구함으로써라는 직독을 했을 때 그런 뜻이고, 번역을 했을 경우에는 기회는 스스로 찾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에 되게 공감했던 이유는 여기에다가도 적어 놓기는 했지만, 우는 아이 젖준다고 저희가 우는 아이한테 뭔가 더 빨리 주고 또 뭐지? 사탕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제 학생 중에서 저한테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하고 싶어서 "선생님 저는 대회는 다 나가고 싶어요. 저한테 모든 걸 다 시켜 주세요."라고 초등학교 6 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와.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요구를 계속해서 제가 영어 말하기 대회를 6월 달에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와. 아이를 위한 거였지만 나머지 아이들도 같이 준비를 시켜서 대회를 나가게 돼서 전원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그 외에도 자기가 "선생님 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얘가 이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얘를 가르쳐 줘야 될지 저도 연구를 하게 되고, 어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늦게 영어를 배웠는데 늦게 배우다 보니깐 더 빨리 다른 아이들하고 같은 실력을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되게 노력을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거 보면 읽겠습니다. "나는 운이 없다고 투덜대봐야 운이란 것이 나를 가엾게 여겨 나한테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처럼 운을 달라고 애걸해야 운이 찾아와서 마치 내가 운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죠. 그러니 나에게 기회가 없었다고 게으른 소리를 그만하고 스스로 기회를 찾아 헤매 보는 건 어떨까요?" 해서 요렇게 사진에다가 글씨도 넣어 봤고요. 지금 이제 밑에는 제 현재 상황을 적어 놓은 건데, 어 제가 지금 이제 학원 하면서 학원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에 대한 멘토님도 계시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마키 님도 계시고, 또 경매 쪽에는 또 김 멘토님이 또 계세요. 또 여러 멘토님들과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진짜 얻을까 말까. 그렇게 해도 깨우칠까 말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명언을 듣고 제가 인제 느낀 점은 어 쪼끔 이 명언하고 쪼끔 동떨어진 얘기인데, 나의 나태함을 극복하고 매일 결심하고 또 결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굴을 탈출하고 싶다. 동굴 탈출 후 그다음은 거대한 산이 기다리겠지만 현재는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다. 내려올 때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싶다. 나 또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끝까지 정상을 향했다고. 네. 그래서 저는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멘토님들이 많이 멘토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번 주에도 그렇고 도전하고 또 이렇게 ask for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좀 약간 impression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호르벨님.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세요? 화면? 네.
저는 뭐 사실 거창하게 송정 임장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녁에 인제 그 남편하고 둘이 송정 쪽으로 산책을 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송정까지 사실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간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시작은 여기 있는 청사포 이쪽에 보시면 그 레일 다니는 그쪽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린 레일웨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동해선 달리던 철길 있는 부분 고 부분을 지금은 전부 태크를 싹 전부 깔아 놨어요. 그래서 시작은 사실 요쪽보다는 지금 LCT 앞쪽부터 해서 쭉 끝까지 송정 끝까지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시작 구간은 여기 청사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 길을 해변길을 쭉 따라서 가면 구덕포항까지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구덕포항에서도 쭉 연결해서 해변 라인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쪽 끝까지 해서 송정동 앞쪽에 있는 메인 도로 앞쪽까지 요렇게 길을 쭉 걸어가면서 인제 가 봤거든요. 그 예전에 요쪽 길 자체가 요렇게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요쪽까지만 들어가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게 그냥 어둑어둑한 어촌마을 껌껌한 어촌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렇게 다니는 분은 거의 없었고 여기까지 오면 끝이었고요.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송정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쪽 해변 따라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면 보통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커피 이렇게 파시는 차 이런 거 있죠. 그 조그마한 미니 봉고차라고 하나요? 뭐 고런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파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고런 예전에 그 데이트의 기억을 안고 이제 저희가 갔었죠. 가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사포 쪽 요쪽에서 좀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사포 정거장이라고 하는데 요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 바이크를 탈 수 요쪽에서 해변 열차를 탈 수 있는 쪽이고 요쪽에서 출발해서 가시면 그 LCT 쪽 방향인데요. 산책길로 가시려면 요쪽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레일웨이라고 해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그냥 저희는 송정 산책길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름이 그린 레일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반대 방향에 요렇게 사진 보이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밤인데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 가시다 보면 요 주변에 여기 횟집이라든지 요런 한참 유명했던 뭐 그런 조개구이집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많이 보여져 있고요. 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앉아서 좀 쉬어 가셔도 되고 야경이 되게 멋지거든요. 밤바다가 딱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 사진 한 컷 요렇게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따라서 가 보면 운동할 수 있게 되게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쭉 갑니다. 가면 요렇게 바닷가가 원래 보였는데 요 주변으로 해서 엄청 많은 카페들이 소근소근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고깃집인데 여기 다 카페랑 이런 것들 다 보이시죠? 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올드머그라고 보이는데 이게 딱 가면 눈에 탁 띄게 불빛이 탁 들어와 있고 '여기 뭐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시간이 한 10시 거의 가까이 다 됐는데도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인제 완전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유명한 건물들이 여기 보면 옛날 송정의 어촌마을이라는 느낌이 안 날 정도로 한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건물도 엄청 많이 지어져 있고요. 특히 여기 잼스톤이라고 하는 이 카페가 있는데 이제 공장형처럼 엄청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 가면서 신기했던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다 야경 거의 해변 바로 일선 쪽이거든요. 진짜 여기 주차장 있고 바로 앞이 해변 정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다 카페라든지 큰 건물 이렇게 쪼끔 나지막한 건물들이 다 들어와서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옆에 보면 그 비올레 아틀리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린하우스라고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숙박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여기 옆에 보면 공터가 하나 커다랗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아 이 공터는 뭐지?' 이렇게 했는데 요 잠깐 뒤에 보시면 이게 사진이 안 들어가 있나요? 이 사진을 제가 못 넣었네요. 이게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빈 땅에 이 아까운 땅을 왜 이렇게 남겨 놨지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요걸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요쪽 부분이 숙박시설로 쓰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1,374만 원이 나와요. 근데 요 부분을 찾아보면요. 개인이 갖고 있는데 임야 그다음에 뭐 전 대 여기가 이렇게 부분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837 평, 716 평, 180 평 뭐 점점점해서 부분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송정 이 노른자 땅이 누구의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벌써 유튜브에 1년 전에 기사가 한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의 땅입니다. 이 의원님 제가 아마 인터넷 찾아서 뭐 송정의 노른자 땅이라고 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 이게 농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농사를 짓지 않으시고 뭐 그 주차장을 쓰시고 뭐 이래 가지고 한번 기사가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농사를 지으시는 건지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약간 뭘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약간 신용만 하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봤더니 400 얼마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지금 415만 원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땅보다는 여기는 이 땅이 훨씬 더 지금 더 좋아요. 여기 바로 지금 바로 바다가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0,000평 이상 된다니까 이 땅이. 여기다가 뭐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뭐를 할까? 여기에 10,000평이라 아파트를 지을까 뭐 주북이 들어올까 근데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얼마 몇 층까지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본 게 이 뒤쪽으로 보면 투썸이라든지 할리스송 이런 식으로 카페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최고의 장점은 이 조망이에요. 이 조망이 나오는데 요 앞에 뭔가가 들어서 버리면 이 조망권이 다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은 이 앞에 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약간 궁금해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지나가긴 갔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비어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사실 이 해변 앞쪽에 그 메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바뀐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요게 그 레일 요게 깔리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이 바뀐 곳은 사실 요 바로 뒤편입니다. 요 바로 뒤편에 전부 다가구 주택들이 쪼그름이 있었는데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숙박 시설들로 거의 지금 많이 바뀐 걸로 보실 수 있어요. 호텔들도 올라가고요. 개인 펜션들 요런 것들로. 이런 건물이 큰 건물이 몇 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들어온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건물들이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 사실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이 차 한 대 대고 한 대 더 겨우 지나갈 정도의 자리였는데도 요렇게 건물 하나 짓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야말로 알박기한 땅. 제가 너무 갖고 싶다 이 집. 근데 안 파시겠죠. 예 요기 하나 봤는데 요 혼자 요렇게 나홀로 갖고 계셨고 요 집 지나가고 나면 또 옆에 건물이 보면 높고 다 지어 놨어요. 근데 요 두 개가 따로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사서 합쳐 가지고 하면 요 뭔가 하나 크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요거 받았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쭉 지나갔던 제 나름의 뭐 송정 산책 겸 임장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수아님.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사연이 3개가 들어왔어요. 사연 3개 중에서 제가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참이슬님이 보내신 사연을 채택했습니다. 참이슬님의 사연입니다. 태풍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07 가방 안에 태풍의 007 가방 좀 이상하죠? 네. 할아버지의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태풍이 남해 방향으로 온다는 방송을 하고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걷고 소마국간을 정리하셨다. 나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얹고 무 어슷쓸기를 하고 고춧가루 약간 조선간장을 넣고 매운탕 끓일 준비를 했다. 매운탕 물이 보글보글 끓는데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다. 우리 배는 노젓는 배에 경운기 기계 하나만 달랑 달아놓은 돛담배다. 기름을 넣고 갈고리를 걸어 돌리면 배는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선장이고 우리 엄마는 선원이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고무줄 뛰기를 하고 와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매운탕 끓일 물을 올리고 밭에 가서 상추를 뜯어와 겉절이를 만들었다. 매운탕 물을 올리는 이유는 자주 매운탕을 먹었기 때문이고 상추 겉절이를 하는 이유는 엄마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과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었다. 파도가 제법 거세질 무렵 부모님이 오셨다. 배를 비양시키고 오시느라 늦었다고 하셨다. 배 멀미를 많이 하시는 엄마는 마른 체구가 더 작게 보였다. 너울이 심하니 배멀미를 많이 했나 보다. 일찍이 저녁을 먹었다. 바람과 함께 비도 내렸다. 태풍이 올 때면 어김없이 정전이 된다. 이상할 것도 없다. 시골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다. 정전이 몇 번이 되고 나면 아빠는 합순될 수 있다며 두꺼비 집을 내리셨다. 그날도 정전이 되었다. 나의 시골집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가 있었다. 바닷물은 한참 멀리 빠져 있는데 파도가 점점 커졌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집 앞마당까지 왔다. 동생이랑 나는 바다를 보며 불안해했다. 우리 동네는 박가, 김가가 대부분이다. 아빠는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하시더니 먼 친척집으로 가야겠다고 말씀하셨다. DDD 전화기를 개통한 지 몇 달 안 되었다. 전화를 걸어 삼촌,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들 삼촌 집에 보내겠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보내라.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007 가방을 주셨다.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비를 맞고 논두렁을 지나 먼 친척집에 갔다. 할아버지는 007 가방을 들고 할머니는 옷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나는 오른손에 후레쉬를 왼손에 동생 손을 잡고 갔다. 동생은 논두렁에 빠져 뻘대배기가 되었다. 넘어진 동생은 울면서 따라왔다. 울 시간도 없다. 빨리 가야지. 마당에서 대충 씻고 친척집에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방에 누웠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어쩌지? 우리 아빠 어쩌지? 하는 생각에 뒤척이다 울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 날이 채 새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가자고 하셨다. 어제 들고 온 짐을 들고 다시 집으로 갔다. 007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지금도 궁금하다. 얼마 전 아빠한테 물었는데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다. 우리 집은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사라지고 파도는 점점 멀어져 갔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은 유난히도 화창하다. 구름은 선명하고 빠르게 지나간다. 태풍이 가고 나면 고물장수가 온다. 경운기에 리어카를 싣고 와 리어카를 끌고 엿장수 가위를 짱그랑 짱그랑 하며 확성기에 대고 엿사소 엿! 엿사소 엿!
깨진 다라이, 양철 바켓스, 고장난 테레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 지나간 아침 바다에 간다. 파도에 밀려온 짝이른 고무신, 깨진 다라이, 양철 바켓스, 찢어진 타이어 없는 게 없다. 재수 좋은 날은 멀쩡한 다라이도 주워온다. 할머니가 좋아하신다. 우리 집에서 써도 되고 고물장수한테 팔면 돈을 준다. 양이 많으면 2,000원을 받을 때도 있었고 양이 작을 때는 몇 서로 바꿨다. 엿가락을 씹어 먹다 이빨이 빠질 때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엿가락 하나 더 받으려고 뛰어다니며 깨진 다라이를 열심히 주워 모은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환이라는 걸 배웠다. 자본주의를 배운 셈이다. 나의 어린 시절은 바다와 함께했다. 지금도 바다가 좋다. 이상 참이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갈수록 재밌어지네요. 스토리 좋아. 미르님 부탁드립니다. 네.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살이 찌듯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니까 걱정이 찌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걱정이 찌지 않게. 마키방 분들 걱정이 찌지 않게 이번 주도 활기차게 움직여 보아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우리 30분을 자꾸 넘어가고 있어. 어떡하지? 재밌어, 근데, 맞죠?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또 계시고 아니면은 들어왔다가 또 나가셔도 되고. 아,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분양권 수업 있고요. 그거 아마 콕콕 집어 주실 거거든요.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거 다들 혹시나 시간 되면 신청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북클럽 하고 오전에 이제 분양권 하고 오후에 인장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컬리체님도 되면 분양권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 미르님도 되면은 소리 안 들려요, 미르님. 신청했어요. 네, 그래서 오시면 내가 픽업하러 갈게요. 컬리체님도 진짜. 서울에서 오시면 내가 픽업하러 갈 테니까 와요. 이번에 새벽에. 네, 아무튼 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네. 이번 주도 잘 지내보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화이팅. 지내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잘 지내세요. 화이팅.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야? 음. 아유.